반갑습니다. 노래하는 한의사 이화영입니다. 제가 93년도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96년부터 체질에 대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환자를 치료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양방재활병원으로 옮기면서 체질이란 도구로 적극적으로 환자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체질을 우리가 살면서 체질에 대한 언급은 누구나 한 번씩은 해봤을 거고 자기 체질이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체질을 알게 되면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출산하고 미역국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미역은 어혈을 제거하고 보혈도 하고 활혈도 시키고 하는 산후에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먹으면 좋은데 문제는 미역은 소음인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양인이 지속적으로 너무나도 오래도록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산후에 보통 보면 우리가 백골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몸이 안 좋은 여자가 있으면 아기를 하나 더 낳아라. 그래서 조리를 잘 하면 훨씬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장복하게 되면 훨씬 더 몸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출산을 경험하게 되면 많은 그 불편함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후에 오는 모든 질환을 우리가 산후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산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양인이 미역국을 오래 먹게 되면 그것이 산후풍을 유발하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산후에 몸이 회복이 안 되면 오히려 미역국을 더 많이 먹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체질을 안다면 출산하고 한동안만 미역국을 먹다가 그 이후로는 본인한테 맞는 국을 먹게 되면 훨씬 더 몸이 회복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눈이 뻘겋게 돼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리 해도 눈이 낫지를 않는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환자를 볼 때 건강식품 뭘 드시고 있는지, 지속해서 드시고 있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보니까 호박즙을 장복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호박즙이 맞지 않는 금음 체질이셨거든요. 그래서 호박즙을 드시지 말게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있는 재활병원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얼굴에 사실 나는 금음 체질입니다 하고 적혀 있을 정도로 아주 확실한 분이셨는데 눈 충혈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을 놓다가 쓰레기통을 보니 칡즙 먹고 난 그 엑기스 봉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부터 먹었느냐 물었더니 먹은 지 얼마가 됐다. 그리고 보니 그거를 먹고 나서 이내 충혈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그 상관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칡즙을 드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칡즙을 그만 먹게 하고 그날 하루는 그건 체질침을 놔야 빨리 풀리거든요. 그래서 체질침을 놔드리고 금방 그것이 풀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침을 또 놓으러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분은 뇌출혈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뇌출혈이 오기 전에 갱년기 장애 때문에 칡즙을 장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있느냐 저한테 물어서 그분한테는 적절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분도 지금 우리 병원에서 만났던 분인데 이분은 뇌경색 환자셨는데 이분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좋아지는데 머리가 자꾸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수납장을 딱 스캔을 했더니 저도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먹고 있는 어떤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의 성분은 거의 다 소음인한테 맞는 약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태음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만 먹게 하고 그분께는 체질침을 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속해서 이제 두통에 대한 침을 놔드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그 약을 계속 먹고 있는 동안에는 침을 놔도 계속 머리가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끊게 하고 침을 놨더니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다 자기 몸에 좋으라고 시간과 돈을 들여서 뭐를 먹게 되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체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때 채식 열풍이 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채식을 해야만 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도 합리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채식이 맞는 금음 혹은 금양 체질이셨을 겁니다. 금음 체질과 금양 체질은 채식을 해야만 몸이 좋아집니다. 채식을 해야만 몸이 좋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지고 면역력도 증강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은 체질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렇게 똑같이 권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태음인이 그런 식으로 식단을 하면 오히려 몸이 차지고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뭐 설사를 하게 된다든가 담석이 생긴다든가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또 그때 한창 채식 열풍이 불 때 의사분 한 분이 나오셔서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기를 먹어야만 되는 태음인 체질이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경험한 것, 좋은 것을 누구에게 다 권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행히 내 체질과 맞으면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나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뭐 채식이 좋다고 한다는 말은 항상 있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그런 분위기는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고용량 비타민C 먹는 그게 또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타민도 체질별로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거든요.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체질에게 다 적정량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음인한테 맞는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소음인이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고용량으로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면역력 증강이라든지 피부 미용이라든지 노화 방지라든지 이런 효과가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와 딱 반대되는 소양인이 비타민C를 그렇게 복용을 했다. 그러면 위장장애 반드시 생깁니다. 속이 쓰리고 그 다음에 설사를 하게 되고 또 신장결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비타민C를 먹어서 신장결석이 왔다. 뭐 비타민C를 먹어서 설사를 하게 된다. 그런 연관관계를 서로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것도 우리 많이 먹고 있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해서 오메가3는 소양인들이 먹으면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양인한테 맞기 때문에. 근데 소음인이나 태음인이 그것을 먹게 되면 일단 비린내가 심하게 올라옵니다.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 그래서 먹지 않으면 다행인데 다 어디 여기서 저기서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를 볼 때 뭘 먹고 있나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건강식품들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체질을 딱 찾게 되면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이거는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치료보다 맞지 않는 거를 먹지 않는 것도 굉장한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육류 중에서 돼지고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돼지고기는 소양인 음식인데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그 효능 중에 이제 중금속을 해독한다는 효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해 물질을 중화한다고 해서 또 너도 나도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특히 봄에 황사가 많을 때는 참 많이 먹게 됩니다. 매스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소양인이 만약에 돼지고기를 그렇게 먹으면 그런 효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힘도 나고 면역력도 생기고 중금속 해독도 되고. 그런데 그 반대 체질인 소음인이 중금속이 많은 어떤 업장에서 일을 해서 그것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매일 돼지고기를 드신다. 그러면 일단 소화장애가 생깁니다. 헛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그 돼지고기를 먹어서 연상되어지는 질환이 아니고 전혀 연관관계가 되지 않는 어떤 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연관성이 있지만 그것을 의사나 본인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악 공부를 할 때였는데 아마추어 성악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랑 이렇게 친분이 깊지는 않은데 우리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체질 언급은 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소양인이셨거든요. 근데 그날 성악대회를 나갔는데 남편이 응원한다고 같이 오셔서 그분께 점심을 삼계탕을 사준 겁니다. 물론 삼계탕을 먹으면 힘이 난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맞지 않는 것을 먹게 되면 침이 끈끈해지고 목소리가 탁해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다른 거는 성질이 약할 수가 있는데 고기 같은 경우에는 육류는 성질이 좀 강한 편이라서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노래 부르기 전에 목에 가래가 자꾸 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소양인이셔서 아주 활발하셔갖고 막 웃고 즐겁게 노래를 끝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특별히 먹는 음식을 더 챙겨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부하는 수험생들 그런데 체질을 모르고 누가 뭐가 좋다 하더라 라는 얘기만 듣고 그것을 먹다 보면 아주 중요한 날에 오히려 컨디션을 망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관성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싶을 때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체질을 안다면 내한테 맞는 것들로 골고루 먹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책이나 뭐 이런 곳에서 몸에 좋다, 막연히 몸에 좋다라고 소개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무분별하게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먹어봅니다. 내가 체질을 모른다. 체질을 모르면 그냥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골고루 드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것을 알게 됐을 때 먹어보고 불편이 느껴진다면 그만 드시면 됩니다. 명현현상이라고 판매하는 곳에서는 먹으라고 하지만 저는 명현현상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반응이 나타나면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은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그것을 다 소화 흡수를 시켜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설사를 하고 하긴 합니다만 크게 별 문제가 없이 살아내는데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보다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다들 자기들한테 맞지 않는 음식 한두 개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누룽지는 다 소화가 잘 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밥을 조금 태웠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더 생기고 비타민 B도 더 생긴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룽지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소양인들은 누룽지를 먹게 되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나한테 맞더라 안 맞더라 알게 되는 것처럼 음식도 내한테 맞는 것을 알게 되고 안 맞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지고 어떤 걸 먹게 되면 나빠진다라는 본인의 어떤 그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아무리 녹즙이 좋다, 누룽지가 좋다, 소고기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경험을 못 느꼈다면 그분은 자기 몸이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컨디션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질을 모른다 손 치더라도 효율적으로 식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살게 되는데 아프면서 골골이 사는 것보다 질적으로 좋은 삶을 영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것을 먹게 되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우리가 차도 보면 그 차에 맞는 기름을 넣으면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맞는 것을 음식을 먹게 되면 훨씬 더 질적으로 좋은 그런 삶을 영위할 수가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를 하다가 아마 빠뜨린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빠진 얘기가 생각이 나면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사상체질하고 팔체질에 대한 아주 쉽고도 간단한 얘기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